꾹 눌러주시면 턱이 아마 있으시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렉을 여기다 꽂아주시고요. 그 이후에 튜브를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가운데서부터 쭉 나가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배열을. 네. 왜 그러냐면 블럭이 이따가 보시겠지만 블럭이 이렇게 올라가는 타입이거든요. 히티드 커버는 고정이고요. 한쪽에만 쏠려 있으면 올라가다가 멈추고 나머지는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운데서부터 또는 밸런스를 맞춰서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닫아주시면 이제 장비는 세팅이 끝난 거니까 그 이후로는 프로그램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구석에다 놓지 마시고요. 이거보다는 안쪽에다 넣으시는 게 더 찾기 쉽죠. 담당자가 그때 설치하신 아, 거 네네네네. 더블 클릭하시면은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고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잡아 돌고 그 위에 얹어지는 거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장비랑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에러가 뜰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잘 읽어보시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넘어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메시지를 보시게 된다면 No Instrument라고 되어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이제 네트워크를 찾지 못해가지고 장비가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못 찾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창을 닫아버리신다고 해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거나 체크해 보실 게 특히나 저희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랜선으로 네트워크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DNS를 그냥 오토로 다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가끔씩 이제 들고 가서 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물리시려고 IP를 받으시거나 고정을 쓰시게 되면 그때는 이 장비를 또 못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비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프로그램 시작을 한다면 셋업이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저드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시는 건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위저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법사라 여기다 넣으세요 샘플들을. 그러면 거기 배열을 하셔야 되고 이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줄어드니까 그거보다는 보통 어드밴스드 셋업을 보통 추천을 해드리고요. 어드밴스드 셋업은 뭐냐면 그냥 내가 웰 지정해가지고 내가 어떤 시그널을 보겠어 그리고 PCR 프로토콜을 어떻게 돌리면 돼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쓰시는 거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메뉴 자체가.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템플레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라도 나는 이 실험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하실 때는 아예 틀을 딱 잡아놓고 그냥 그 틀을 불러다가 데이터 파일로 저장해서 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워드나 이런 거 쓰실 때 그 뭐 팩스 템플레이트 이런 거 부르시면 틀 다 잡혀 있는 것처럼 그런 메뉴로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특별한 그러니까 그런 미생물 검출, 이런 패소젠 검출 실험 이런 거 특정 키트 쓰실 때는 그냥 똑같은 실험이니까 그냥 템플레이트를 깔아놓고 쓰시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리서치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경우가 많아서 다 어드밴스드 셋업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쭉 읊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세팅하시는 거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셋업을 누르시면 창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의 플레이트에 대한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탭도 새로 생기거든요. 언타이틀드라고 하는 탭이 생깁니다. 이름을 안 넣기 때문에 언타이틀드라는 탭으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쭉 진행하시면은 분석 데이터까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단계별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첫 번째가 익스페리먼트 프로퍼티를 지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빨간색 점이 쳐져 있는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여기 실험에 이름을 넣어주세요 라는 거는 이제 이 플레이트의 이름, 데이터의 이름을 넣어주시니까 보통 날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쓰시는 아이디나 이런 걸 넣으시겠죠. 그래서 뭘 넣어? 그냥 날짜로 넣어볼까요? 네네.
이렇게 날짜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렇게 한번 넣어주시면 나중에 이거를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실 때 이 이름을 기준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정해주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트 타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이 장비가 두 가지 타입이거든요. 스텝 1이 있고 스텝 1 플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48개짜리냐 96개짜리냐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디폴트로 지금 설치하신 분이 이 장비가 96열 플레이트용이기 때문에 96 타입이다라고 이미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저거는 크게 그냥 한 번만 쑥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내용이 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써보셨다고 하셔서 네,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정량 실험용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량 실험에는 몇 가지 실험법들이 있습니다. 보통 절대 정량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치를 갖고 있는 표준 물질을 희석해가지고 스탠다드 커브 그려서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나는 절대 정량 값이 필요가 없고 나는 드럭 처리한 거랑 처리 안 한 거랑 특정 진의 익스프레션 레벨만 보면 돼요. 몇 배 차이인지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상대 정량이라고 보통 폴드 체인지로 얘기를 하는데, 폴드 체인지 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정량처럼 스탠다드 커브를 그려가지고 네, 거기서 얻은 값으로 나누기 보정해가지고 폴드 체인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언노운 샘플들만 깔아가지고 나는 CT 값이라는 단위 나오는 그 값만 가지고 나는 계산해서 폴드 체인지를 보겠다라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어떤 분석법을 쓸 거냐를 알려주면 나중에 결과,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레벨까지 다 폴드 체인지까지 다 계산을 해서 내주기 때문에 그 미리 지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탠다드 커브가 없으니까 컴패러티브 CT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분석 명칭은 네. 그래서 그 메소드라고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택맨 프로브냐 사이버 그린이냐 그 외에 내가 커스텀 다이로 세팅한 또는 다른 프로브냐 다른 종류의 프로브냐 이런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이버 그린 쓰셨나요? 아니면 사이버 그린 썼잖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사이버 그린을 쓰셨으면은 사이버 그린이라고 체크를 하시면은 요 밑에 기본으로 체크박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조건 멜팅 커브를 그리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간단하게 PT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사이버 그린은 넌 스페시픽 다이예요. 스페시픽 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DNA 입장에선 그런 거지만 이 증폭된 DNA 더블 스트랜드가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젤에서는 사이즈로 분리를 하시죠. 그래서 밴드가 두 개 떠도 사이즈를 봤을 때 이 위에 게 내 거구나 하시겠지만 이 장비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하시냐면 TM 값, 그러니까 멜팅 값을 가지고 내 건지 아닌지를 분간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팅 커브는 특히 사이버 그린에서는 필수 작업이시니까 이거 체크 푸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장비의 블럭이 패스트 블럭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패스트 러닝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시약을 써서는 패스트 모드로 돌리시면 실험이 잘 안 돼요.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럭이 패스트 블럭이라는 뜻은 뭐냐면 램핑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95도하고 60도를 나는 40사이클 돌린다 하셨을 때 익스포즈 타임은 똑같아도 95도에서 60도 내려가는 스피드가 거의 3배 가까이가 빨라요. 그냥 훅 내려갔다가 훅 올라가요. 근데 그 PCR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감이 오실 건데 이게 절대 빠르다고 램핑이 빠르다고 되게 좋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피션시라든지 또는 택의 능력 때문에 그걸 잘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패스트를 쓰시려면 패스트에 맞는 시약 조성을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보다 높은 수의 유닛이라든지 MgCl2 농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그 시약 자체가 나는 일반 PCR에 사용하는 시약이다 하실 때는 패스트 모드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쪽으로 돌려주셔야 정상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스탠다드로 그냥 하면 되겠죠? 네네. 네네. 뭐 이게 3분이요? 네네네. 네.
일단은 여기 바꾸는 거 보시면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간 바꾸고 싶으면 가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3분 하고 엔터 치시면은 95도 3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이 디니츄레이션 3초. 95도인가요? 네. 네. 3초요. 네. 3초하고 어닐링이 62도. 62도요. 네. 62도에 20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얘기를 꺼내셨는데 항상 이런 프로토콜을 쓰시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3스텝을 원해요. 근데 지금 디폴트는 2스텝으로 항상 열리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단계를 선택하시면 노란색으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 위쪽에 Add Step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이 박스에 before냐 after냐 해서 스텝을 add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난 애프터에 add 하고 싶어 하시면 이렇게 한 스텝이 더 늘어나죠. 그럼 여기에 이제 온도 클릭해가지고 72 하고 타이핑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핑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텝 추가하시거나 이런 거는 대충 용어만 아셔도 어디 뭐가 있을, 아 여기 있네 스텝 추가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콘이 여기만 살아있죠. 이게 어닐링에서 데이터를 찍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이버그린이든 만약에 택맨을 쓰신다면 택맨이든 그 외에 케미스트리든 간에 익스텐션에서 가장 말단의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스텝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돌리시면 한 스텝 전 데이터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사이클 전. 그래서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나는 익스텐션에서 디텍션을 해야 돼 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바꾸시는 방법은 단순히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위치는 빼주시면 되죠. 네. 저것도 데이터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수정할 수 있는. 저거는 수정이 안 됩니다. 저건 하드웨어에서 어떤 스텝에서 데이터를 찍어 오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닐링에 놓고 찍으셨는데 아 이거 익스텐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늦으시는 거죠. 이미 데이터는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 그건 그러면 안 이거는 됩니다. 네. 2스텝일 때는 여기 찍고 3스텝일 때 무조건 여기 찍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저 케미스트리에 따라 다르긴 개를 하지만 다 찍을 수 없나요? 두 개를 다 찍으셔도 네. 끝에 게 나와요. 아, 그래프 자체는. 네. 두 개를 다 보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끝에 것만 나옵니다. 이거 이제 바꾸셔야 되잖아요. 원래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언두를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딜리트 셀렉티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를 딜리트 하고 싶어 이렇게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지시면 되고요. 이 뒤에 거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네. 혹 간혹 어떤 경우가 있으시냐면 62도부터 나는 어닐링을 찍었으니까 얘를 62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 멜팅 커브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내 PCR로 만들어진 프로덕트가 몇 도짜리고 걔만 만들어져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PCR 프로덕트는 다 80도 안팎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60도부터 찍으셔도 80도의 픽이 생기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거는 그냥 확인하는 작업을 위해서 쓰시는 거지 데이터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저거는 그냥 60도부터 시작하는 걸로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40사이클 맞으신가요? 네. 네네. 네. 이렇게 두시면은 지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늘상 62도로 바꾸고 뭐 이 초를 바꾸는 게 나는 싫다 하시면은 저장해 놓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이브 런 메소드라는 단추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세이브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정해 가지고 세이브 하시면 나중에 그걸 불러오실 수가 있죠. 따로 내가 하나씩 바꾸는 게 아니고. 그 바꾸는 게 사실 특히나 초 바꾸실 때는 이 아래쪽이라서 얘를 클릭하시다가 보면은 이 밑에 아이콘을 클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래서 나 런 다 끝났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안 열린다고 그러셔서 받아보면 프로토콜에 데이터 컬렉션이 다 꺼져 있고 데이터를 안 찍으시겠다고 한 메소드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바꿔야 되는 스텝이 필요하시다면 저장해 놓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저장 좀 해주세요. 네, 뭐라고 저장해 드릴까요? 그냥 이거? 오늘 날짜로 하나. 네. 그래서 세이브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진행하실 때 디폴트라 하더라도
여기 있는 오픈 런 메소드를 클릭하시면 여기 날짜가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OK를 하시면 이 뒤에 거 바꾸시겠냐고 나오거든요. 예스를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으시면 네. 굳이 저 같은 경우도 굳이 세이브는 안 하는데 네. 그래도 혹시 그러니까 시간 바꾸고 이러는 와중에 이 아이콘을 꺼먹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생기신다면 저장 자주 쓸 거다 하신다면 저장을 해놓으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요 위에 샘플 볼륨이 20. 있고요. 20 맞으세요? 네네. 네네. 보통 저희가 패스트 블럭이라 10에서 30까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0.1ml짜리라서 100마이크로미터까지 되는 저희 것은 그럼 이거 하지만 10으로 줄여도 되나요? 그거는 시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리코멘드가 20이에요. 패스트 블럭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10으로 줄여도 되냐? 줄여서 실험을 하셨는데 20이랑 똑같으시면 10으로 줄이시죠. 뭐 데이터가 똑같으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20이 이제 레퍼런스가 돼야 되고요. 10으로 줄였는데 데이터가 똑같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10으로 줄이시는 게 더 10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는 볼륨입니다. 지금 블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하신 거고요. 사실 한 단계 스텝을 지금 뒤로 건너뛴긴 했는데요.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게 끝나면 두 번째 스텝으로 플레이트 셋업이 들어가야 돼요. 네, 플레이트 셋업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는 뭘 지정하냐면 어떤 웰에서 무슨 타겟을 내가 볼 거냐를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프라이머별로 디자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키핑진하고 타겟진을 두셨는데 둘 다 사이버 그린이니까 난 사이버 그린으로 다 할래가 되면은 자동 분석이 안 되거든요. 어떤 게 하우스키핑이고 어떤 샘플이 같이 매치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거 간단합니다. 타겟은 그냥 프라이머 또는 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지금 PCR 하려고 넣어놓은 프라이머 타겟이 두 개다. 타겟진하고 하우스키핑진 두 가지다. 그러면 타겟도 두 개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샘플은 5개다. 그러니까 진을 뭘 넣던지 간에 나는 5개의 종류를 써서 나는 실험을 했다. 그러면 샘플은 5개. 이런 개념만 갖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우스키핑진, 타겟진 다 쓰셨겠죠? 네네네. 네. 그냥 이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름 네가 좀 실력이 올라가지고 그냥 타이핑 하시는 아이고. 거예요. 그리고 이름 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희가 다 그렇거든요. 저희 소프트웨어들이 다 그런데 띄어쓰기 별로 안 좋아해요. 특수 문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컬러는 그냥 플롯의 디스플레이 컬러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듯이 선생님께서 지정하신 거죠. 나는 사이버 그린을 쓰기 때문에 리포터 다이는 사이버 그린이라는 다이를 쓰면 되고 퀸처라는 쪽은 없다. 무시할 신호가 없어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요쪽이 이제 샘플. 그래서 샘플 몇 개 쓰셨어요? 저 6개. 6개? 네. 이렇게. 아니 그 지금 웰 칸수 말씀하시는 아니요. 웰이 아니고 그냥 샘플 아, 종류. 아. 네네. 한 샘플당 당연히 타겟진하고 하우스키핑진 웰이 2개가 있겠지만 샘플만 생각하시면 돼요. 타겟이 틀려도 똑같은 샘플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쓰시고 그냥 위에 것만 세팅해서 쓰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시죠. 그 그러니까 위에 탭을 옆에 가시면은 지정하신 타겟과 샘플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고서 어느 웰에서 뭘 지정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6번째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얘가 액틴인가요? 네, 아니면 액틴? 액틴. 네. 액틴. 그리고 이쪽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는 아이누스라는 타겟진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샘플이어도 타겟진이 다르다고 알려줘야 아 노멀라이제이션을 저기 가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네. 두 개씩 아니 이렇게 아 디플리케이터. 네네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샘플 1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샘플이 들어간 웰은 프라이머가 뭐가 들어갔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조건이라고 그냥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가 샘플 2번이실 거고요. 샘플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 지금 샘플은 같은데 타겟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액틴이 엔도지너스 컨트롤이야 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 베타 액틴이 도대체 어디 가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바로 샘플 네임을 타겟으로 찾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샘플 네임이 같아야 아 내가 엔도지너스 컨트롤인데 타겟 저기 있네. 쟤의 내가 노멀라이제이션 팩터구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동으로 폴드 체인지가 다 계산. 런 메소드는 못 바꾸십니다. 네,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런 메소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95도 3분, 3초, 그리고 62도 20초 요 지정을 해가지고 돌립니다만 62도가 네. 나중에 그 체크해 보신 거죠, 선생님 프라이머 가지고. 네, 딴 데서 네. 많이 돌려봤어요. 이 정도로. 네. 네. 이 시약으로. 네, 네.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스타트 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플레이트 세팅하고 런 메소드까지만 끝나면 런입니다. 그러면 이제 런을 시작한다는 거는 파일을 일단 만들어 놓고 실시간으로 계속 시그널을 얹어야 되니까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다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제가 다른 쪽으로 좀 옮겨 드릴게요. D 드라이브에 보시면 AB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라는 이제 D 드라이브가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데이터라는 이렇게 폴더를 지정해 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저쪽이 뜨게끔 제가 지정을 따로 해드리긴 할게요.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은 D 드라이브에 저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부터 얘가 사이클 돌 때마다 사이클마다 계속 거기다가 시그널 값을 계속 그 파일에다가 애드를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올라갔죠. 네, 이게 이제 올라간 블럭이 올라가서 히티드 커브랑 꽉 묶이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작이 된 거고요. 보통 블럭이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딴 데 가서 실험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머지는 얘가 돌리면 되니까.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보실 수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온도 실시간 온도도 지금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뜨는 증폭 곡선도 보실 수가 있고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 남은 거, 여기 위에 있고요. 네. 지금 95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시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 녹색? 녹색이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커버요. 네. 그리고 잠깐 여기 보시면 플레이트 셋업 부분에서 제가 지금 선생님 것 때문에 보면서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런 메소드를 보시면 여기 일부 좀 세밀한 옵션들이 좀 있어요. 이게 오토 델타가 뭐냐면 터치다운 PCR, 그러니까 한 사이클 돌고 2도씩 올려 또는 한 사이클 돌고 2초씩 추가해 뭐 이런 그런 오토 델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트 셋업 부분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존이 따로 나눠져 가지고 온도를 바꿔서 러닝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네요. 작동 중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통짜로 돌아가요. 그걸 지정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써 있어서 찾기가 쉽진 않으신데 여기 보시면 베리플렉스 블럭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빨간 줄로 선이 쳐지죠. 그러니까 이 리전별로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어닐링 온도를. 그래서 이제 TN 값이 다른 프라이머 가지고 실험하실 때 2번 돌려야 되는 거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도인가 5도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펠티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양쪽에 그 붙어 있는 웨이 쪽은 영향을 서로 받기 때문에 3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 폭만 지켜주시면 60도, 62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리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면 런 메소드 말고 여기서 테이블 뷰 가시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이네이블 체크하시면 되고 런 메소드를 가셔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네,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베리플렉스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니버셜하게 그냥 60도로 다 블럭을 깔 건지 아니면은 존마다 다르게 할 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도를 설정해 주시면 돼요. 존 두 줄씩이거든요. 네,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능도 그렇게 많이 쓰시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 드릴 때도 뭘 말씀을 드리냐면 프라이머 디자인 하실 때 모든 프라이머 타겟이 똑같은 온도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샘플 수가 많지 않고 타겟 수만 많을 경우에는 한 판에 그냥 왕창 놓고 돌리면 되는데 뭐 한 3개 정도로 나눠지더라 이러면 3판을 돌려야 답이 나오니까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프라이머 디자인 하실 때 아예 이 믹스 조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온도에 세팅할 수, 한 온도에 세팅할 수 있게끔 디자인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